일루미나티의 전 멤버 네덜란드의 금융회사 설립자인 로널드 베르나르 씨는 인터뷰에서 일루미나티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폭로하여 세상에 충격을 주었으나 무려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위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일부 언론이 보도해 더욱 파문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역시 전 일루미나티의 회원이 익명으로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 전 멤버가 일루미나티의 실상과 목적을 폭로. 얼터너티브계 온라인 저널 DISCLOSE.tv에 최근 게재된 기사는 원래 일루미나티의 멤버였던 66세의 남자의 놀라운 폭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일루미나티의 내실과 그 목적을 적나라하게 말한 것이다. 19세의 나이에 일루미나티에 채용된 후 47년간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활동에 전념해 왔다는 그이지만 그 중책에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되어 조직과 일체의 접촉을 끊었다고 한다. 그는 일루미나티의 역사에 7명 밖에 없는 출발의 의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일루미나티는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우선 이야기의 계기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언급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는 일루미나티의 일원이 아니다. 더 심한 존재다. 새로운 우주선의 우주 비행은 실제하고 쉽게 지구의 위성 궤도로 갈 수 있는 항공기로서 일루미나티의 장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다지 유쾌한 것은 아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는 사악한 땅이다. 외계인은 우리에게 알려진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선제 공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폭로에 갑자기 매료되지만 그가 먼저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전 세계 439개 있고 일루미나티의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는 지하시설의 존재이다. 가장 큰 지하시설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고 5,000명이 10년간 생활할 수 있는 설비와 물자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만든 목적은 물론 핵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의 대규모 지하시설에서 가장 많은 계획이 짜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하시설은 중요 인사들의 피난처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트로츠키는 스위스의 지하 시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시기가 있어 암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실 여생을 멕시코의 지하 시설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또한 사담 후세인도 체포되어 사형된 것은 하게무샤 인명. 본인은 아르헨티나의 지하 시설에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IT 지진은 HAARP가 일으켰다. 폭로는 계속된다. 비상무기라고 알려져 있는 하프 HAARP는 존재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HAARP는 일루미나티의 점유물이 아니라 각 조직에 의해 공동 관리되고 있어 평소에는 태평양의 수중시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HAARP는 1980년대에 개발되어 운용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2007년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2010년 IT 지진 M7은 HAARP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하시설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마리화나 등 모든 약물의 집적소도 있어 유통 루트의 거점으로도 되어 있다고 한다. 일루미나티에서 약물 유통을 맡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미국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며 경제학자 벤 버냉키가 보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시설의 대부분은 거대한 소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 목적은 시체 처리이다. 일루미나티는 원칙적으로 시체는 모두 태워 재로 만드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시설 근처에서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경우에는 전부 이 소각 시설로 옮겨져 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각 작업을 포함하여 지하시설에서 많은 육체 노동을 로봇이 행하고 있다고 한다. 1969년 나사의 달 착륙은 인류 최초가 아니다. 달에 관해서는 의혹과 음모론이 많지만 1969년 나사의 달 착륙은 정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가 인류 최초가 아니라 그 7년 전 1962년에 당시 소련이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하기 때문에 놀랍다. 당시 소련 당국은 이 사실을 완전히 은폐했다고 한다. 그리고 1969년 의 달 착륙 이후 미국은 달의 미사일 발사 시설의 건설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현재 달에 2개소의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으며 일루미나티가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에는 핵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으며 지구에서 원격으로 미사일을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달의 미사일 시설은 보험과 같은 것으로 향후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누가 최고 지도자인가? 일루미나티 조직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던 그이지만 그래도 누가 최고의 지도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아마 최고위는 존재하지 않고 각 지역에 각각의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조직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실제 각 지역의 일루미나티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북아메리카에서는 역시 최고는 워런 버핏이며 보좌관은 벤 버냉키에 더하여 골드만삭스의 CEO인 로이드 블랭크 페인이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서 배우이자 인기 라디오 DJ인 알렉스 존스의 말은 전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하고 있다. 알렉스 존스는 사실 일루미나티의 회원이며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정보를 바라고 일루미나티의 진정한 목적을 숨기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남미에서는 진정한 일루미나티의 리더가 부재이며 이전에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임무 수행은 어려웠다고 한다. 따라서 역시 워런 버핏 등이 겸임하는 형태로 남미도 장악하고 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키맨이라고 한다. 이외에 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중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크게 권한이 이양되어 있다. 역시 이스라엘은 일루미나티 자체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아는 무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대체로 맡겨져 있다고 한다. 반 일루미나티 위 담론이 많은 올리가르이와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푸틴이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유추하면 푸틴은 일루미나티의 명예회원이라고 한다. 푸틴도 알렉스 존스처럼 반 일루미나티의 입장을 암시하고 정보를 교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시아대에서는 중국도 일루미나티와의 대결은 피하고 일부에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어느 시점에서 일루미나티를 아시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그것은 달콤한 생각이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타협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익살극에 참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살극이든 아니든 일루미나티에서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 향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일까? 이 외에도 태양도 파괴할 수 있는 공포의 존재를 지적하거나 SARS-나 H1N1 등 바이러스의 유행이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것 등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언급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속보도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완전히 공개한 일루미나티의 300인 위원회 위 명단을 추가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